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CQ 방송입니다. 예, 다들 편안한 밤 잘 보내셨는지요? 예, 이제 선거가 끝났는 지가 일주일째를 맞이하고 있죠. 예, 참 여러가지로요 뒷맛이 경험치 못했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선거였죠. 최근에는 미래통합당 내에도 이상한 잡소리를 내는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죠. 물론 유튜브계에도 있고요. 저는 그렇습니다. 뭐 요즘 최고의 유튜브 120만 명 구독자를 자랑하는 그 유튜브에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. 모든 중심이요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대동소이합니다. 최근에 그랬죠. 전에 홍준표 전 대표가 있을 때도 깠고,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가 있을 때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. 물론 참 뼈아픈 질책이나 지적은 물론 필요하고요. 그렇지만은 뭐 미래통합당을 없애야 된다. 만약에요 저도 뭐 수많은 유튜버들이 물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무조건 맹목적인 비판 그리고 대안 없는 비판 이번에요 물론 잘못은 물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황교안 전 대표가 물론 그런 아쉬움이 한테 있었고요. 그리고 지도덕이 부재했고, 그리고 황교안 물론 그런 아쉬움도 있었죠. 그리고 저도 물론 아쉬움이 들었던 것은요, 황교안 전 대표께서 후위를 확실히 기약을 했으면요 차라리 전국구나 아니면은 강남 쪽으로
갔으면은 좀 나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참 그렇습니다. 뭐 이번에요 시민단체들이 이번에 선관위의 일방적인 선거 형태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요. 물론 고발 당할 짓을 했죠. 그리고 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왔을 것입니다. 바코드를 사용해야 된다 쪽으로 되어 있는데, 이 좌파 정권에서는요 중국 공산당 정부가 하는 QR코드로 했다는 것입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뭐 도저히 뭐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고요. 그러면은 대규모 조작이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쉽사리 역전이 될 일이 없었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순간적인 표를 순간적으로 조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. 우리 뭐 그런 말이 속된 말로 밑장빼기라는 말이 있죠. 상대가 안 보는 순간에 슬쩍 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. 그러나 미래한국당의 나이 어린 그 어린 최고위원이라고 있죠. 이준석이라는 젊은 청년은요 그런 부정이 있을 수가 없다,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저는 그렇습니다. 이것이요 저들의 좌파 집단의 치밀한가도 공작이 아닌다면은 이 선거가요 제가 모르는 국민이 제 3자인 제가 생각해도 이는요 분명히 그런 선거 공작이 주요했다,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 좌파 의용방송 저는요 이 정권이 기구만장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북한팔이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저는 그렇습니다. 국민들이 정말 사기 어렵고, 저는 참 이 정권인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 작년에 그 날치기를 했던 그 512조를 쓸 수 없는 자체가요 더욱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. 지금 듣기로는 나라의 세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?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녀들에게 대한민국 현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, 이야기를 뚜렷하게 해줘야 합니다. 이 정권은요 노조개혁이라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. 저는 그렇습니다. 35일을 협의를 하고요 국민들 237명을 그 병으로 없애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. 늘어나고 있는데 좌파 언론이 지금 은폐를 지금 하고 있고요. 저는 그렇습니다. 이 지원금에 눈이 먼 나머지 국민들이 이번에 민주당 쪽으로 많이 손을 들었다고 하더군요. 저는 그렇습니다. 돈은 돈이고 심판은 받아야 된다. 왜냐? 이 정권은요 어제 그렇습니다. 저는 그 대법원 검찰총으로 출두를 하는 최강욱이를 보면서 참 세상에 이런 자가 다 있는가, 그리고 이렇게 뻔뻔해도 되는가, 저는 그렇습니다. 정말 대한민국의 나라의 장래가 참
우려스럽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은. 그래서 뭐 신의 한 수를 비롯해서 저도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올바른 선택을 해줘야 된다. 그리고 미래통합당 쪽으로 해야 된다. 그리고 미래한국당 쪽으로 해야 된다.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요, 그 머리 허연 67만의 어른 유튜브 계속 내부 총질을 했죠. 그리고 일부 소수의 유튜브들도 자유한국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을 공격하는데 애를 쓰더군요. 무조건 옳지 않다. 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자꾸 공부가 안 그래도 버거워할 자식인데 자꾸 공부 못한다. 저는 그랬습니다. 그 유튜버들이 실성하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? 물론 개인이 좋아하는 것은 뭐 말릴 기사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닌 건 아니죠. 그래서 아쉬움이 든다 그러면 다음 선거 때는요,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, 그리고 80~90% 이상을요 경선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쑥스러져. 저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립니다. 절대 그 지원금을 받고요 기가속hit하지 마십시오. 이는요 다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이요 나중에 돌아올 미래 세대에 대한 빚인 것입니다. 저는 1600만 국민들에게도 얘기합니다.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한 결과 곧 멀지 않아 돌아올 것이고요. 막길이 해가지고
그래서요, 우리가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잘못된 선택과 판단은요, 나라를 거의 이 지경으로 거의 만들고 있습니다. 저들이 집권한 도중에 정책 실패에 대해서 사과만 한 적이 없었고요, 저들은 모든 것을 야당 탓, 남 탓, 그리고 전 정권 탓을 합니다. 전 정권 때에는요, 우리가 무엇이 아쉬워서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. 잘못된 정권이 들어서면요, 이만큼 국민들이 삶이 어려움을 겪는 그 지경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. 북한 공산 집단의 직소리 말 한마디 못한 정권이고요, 그래서 이번에 너무 아쉽고 뼈아픈 것입니다.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? 우리는 다시 이제 일어서야 할 것이고요, 무엇이 우리가 해야 되겠고, 얘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도 고려를 해야 된다. 저도 그렇습니다. 어차피 저들의 플레임, 그리고 어차피 야당이 이길 수 없었던 그런 선거였잖아요. 그러면은 차선의 길도 택할만 했을 것인데 너무 아쉽다는 것입니다. 잠깐 들리겠습니다. 그리고요, 2년 뒤 이맘때면요, 또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이고요, 그리고 제가 한교안 전 대표에게도 좀 약간 아쉬움이 된다는 것은, 공천을 하는 사람을 좀 잘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, 이런 아쉬움이 오늘따라 머릿속을 맴돕니다. 저 바로 오늘 빡빡하게 묶어야 되지, 안 그러면 또 이따가 날리면은 안 되겠네. 자, 그리고요, 아쉬움이 큰 만큼 또 그런 여러 부분의 면이 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.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. 우리 개인이나 나라나 또 가정이나 그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선택을 이상한 쪽으로 해보면요, 집이 있고 막 급정직하라고 막 망하는 길로 가고, 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.
그러나 오로지 지금 저 청와대 내에,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주사파들이 지금 나라를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점점 이상한 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미래통합당 쪽에서도요, 저도 이 부정선거를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고요. 김정은이나 문재인이나 둘이 공통점은요, 공산주의자이자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독재자인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지도자는요 다시는 태어나 말아야 될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. 이거 차가 상당히 많네요. 다들 오늘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. 예.